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갑자기 시간이 뒤섞이면서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깨어나거나 수심 100m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난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기괴한 생명체를 발견하는 일들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미스테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2006년 2월 어느 쌀쌀한 오후,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내 중심가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낡은 군복과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카메라 때문이었죠. 경찰들이 다가가 신분을 확인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포마렌코, 나이는 25세라고 했지만 신분증에 적힌 출생 연도는 1932년이었거든요. 실제로는 74세였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그가 1958년에서 왔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르게이는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를 보고 사진을 찍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2006년이 되어 있더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정말로 1953년에 제작된 것이었고 필름 안에는 기묘한 비행물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경찰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게 했는데 병실로 들어가는 CCTV 화면이 있었지만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의 아내 발렌티나는 74세 할머니였는데 1958년 남편이 며칠간 사라졌다가 돌아온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라는 날짜가 찍힌 사진 한 장이 어디선가 배달되어 왔는데 그 안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세르게이가 서 있었고 배경의 강가에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미래형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고 하죠. 이 모든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평행 우주론이나 시간여행이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세르게이의 사례가 진실이라면 그는 지금 어떤 시간대에서 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2023년을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 1500년 넘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넷이라고 불리는 괴물의 이야기죠. 2020년 9월 관광객들을 태우고 유람선을 운항하던 로널드 맥킨지 선장은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주변의 작은 점들은 송어나 영어떼였는데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하나의 점이 수심 170m에서 약 10초간 감지된 것이죠. 그 신호는 길이가 10m에 달하는 거대한 해양 생물체로 추정됐습니다. 16살 때부터 네스호에서 일해온 맥킨지 선장도 이런 크기의 생명체는 처음 본다고 했죠. 네시의 존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스티브 페렘이라는 연구자는 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 네시 존재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중 초음파 분석 전문가 크레이그 월리스도 이 사진은 100% 원본이며 조작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혹시 조작이 아니라면 정말 그 깊은 호수 안에 뭔가가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넷이든 아니든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면 1000년 넘게 전설로만 여겨졌던 네스호의 괴물이 언젠가는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15년 태국의 한 시골 마을에 충격적인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며 매일 찾아가서 참배할 정도였거든요. 그 정체를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악어를 닮았지만 악어는 절대 아닌 파충류 같으면서도 포유류 같은 혼란스러운 생김새의 생명체였거든요. 악어보다 훨씬 긴 다리에 말처럼 단단한 발끝까지 있었고 몸통과 하나로 연결된 악어 꼬리와는 달리 강아지처럼 짧고 따로 나 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괴상한 생명체가 자신들이 기르던 물소의 새끼라고 주장했는데 물소에서 태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모습이었죠. 물소의 몸에 악어의 비늘이라니 이런 동물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포유류인 물소의 몸에서 파충류인 악어의 특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일부에서는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난 돌연변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이 생명체를 낳은 어미 물소는 너무나 건강했고 이전에 낳았던 다른 새끼들도 전부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반은 포유류, 반은 파충류인 이 기묘한 존재의 탄생 배경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2011년 러시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레이더에 포착됐는데 고도 20km에서 시속 9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하죠.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을 시도한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다른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하늘에서 고양이가 울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0호가 달의 뒷면을 탐사할 때도 이상한 소리가 포착됐거든요.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정상인데 우주 비행사들에게서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사는 이 영상을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했다가 2016년이 되어서야 공개했는데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항구하고 있어서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불명의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목소리는 아니었을까요?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사는 앤드리아 도브라는 여성이 잭슨빌 방문 전 길을 확인하려고 위성 지도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했습니다. 지도 사진에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물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공식 지도 서비스에 우연히 포착된 거라 조작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렌즈 플레어 현상으로 강한 태양빛이 굴절되고 반사되어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km 떨어진 뉴멕시코주 아코마 푸에블로 지역에서도 똑같은 모양의 UFO가 또다시 포착됐거든요.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근 지역에서 동일한 UFO가 두 번이나 연속으로 찍혔다는 건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이른바 UFO의 성지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언론사에서는 진상을 알기 위해 지도 서비스 본사에 연락했지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지금은 두 개의 사진 중 한 장이 서비스에서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삭제했을까요? 둘 다 지울 거라면 모를까? 하나만 없앤다는 게 더욱 의심스럽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5년 파라과이의 한 강가에서 부패한 사체 하나가 발견되어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도 이런 생명체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정체불명의 괴물이라고 증언했거든요. 가장 무서웠던 건 사체의 손이었습니다. 기다란 손가락 5개와 굽어진 관절까지 인간의 손과 너무나 흡사했거든요. 사체의 키는 약 50cm 정도였는데 머리와 손발의 형태만 보면 혹시 어린아이의 시신이 아닐까 싶었지만 엉덩이에 달린 길쭉한 꼬리 때문에 인간은 아닐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검은 고암 원숭이나 거미 원숭이일 거라고 했지만 원숭이라고 하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사람과 비슷했어요. 원숭이 손은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처럼 짧은데 이 사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더욱 미스테리했던 점은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다른 동물의 머리뼈였습니다. 몸통은 없고 머리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풍경이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죠. 살점 하나 없이 뼈만 남으려면 정말 오래된 것이거나 누군가가 깨끗하게 발라먹은 것일 텐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라과이 정부는 이 괴생명체가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범죄와도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심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니까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원히 묻혀버린 불가사의한 사체의 정체, 과연 사람도 원숭이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021년 12월 홍콩에서 3일 연속으로 UFO가 목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월 8일 새벽 6시 홍콩 반도에서 둥글고 납작한 타원형 물체가 파란색, 녹색, 흰색 등 여러 가지 빛을 내며 무려 1시간 동안이나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틀 전인 12월 6일 오후 4시에는 빅토리아 항구 상공에서 10분간 목격됐고 같은 날 저녁에는 신계 지역에서 타원형의 주황색 빛을 내는 비행물체가 또다시 나타났죠. 무려 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차례나 출몰한 비행물체 때문에 홍콩에 외계인 기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누군가 드론을 날린 거 아니냐, 기상 관측용 기구일 거라는 반박도 제기됐지만 당시 비행물체들은 일반 드론의 비행고도인 90m보다 훨씬 높게 날았고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홍콩에서만 무려 200건 이상의 UFO 목격 보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미스테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처음 비행물체가 목격된 빅토리아 항구 인근에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51구역, 호주의 파인객,
이 모든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군사구역이면서 동시에 UFO 출몰 의심 지역이거든요.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국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공 걸리버가 자신보다 12배나 큰 거인족이 사는 나라를 방문해서 온갖 고생을 겪는 스토리죠. 그런데 소설 속 거인족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어요? 201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와질랜드 국경 지역의 음팔루지 마을 근처에서 탐험가 마이클 텔링거가 거대한 발자국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 화석의 크기가 무려 1.2m에 달해서 이 발자국 주인의 키는 7.5m에서 8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사람 발 크기가 보통 30cm 정도인데 1.2m면 거의 초등학생 키만큼 발이 큰 셈이죠. 텔링거는 이 거인족 발자국 화석이 찍힌 화강암이 최소 2억 년 전, 최대 30억 년 전에 생성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화강암은 1200도의 뜨거운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기는 돌인데 생명체가 그 온도를 버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텔링거는 발가락으로 추정되는 곳에 암석이 솟아있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거인이 마그마를 밟고 발을 들어 올릴 때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죠. 발을 들어 올릴 때 발가락 부분이 따라 올라가면서 생긴 흔적이라는 설명인데 과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반대로 현실판 소인국의 증거도 있습니다. 1946년 이란 대학의 지리학 교수가 탐사대와 함께 이란 남부 호라산주의 샤드 사막을 조사하던 중 신비로운 유적을 발견했거든요. 진흙과 돌로 지어진 여러 채의 건물들과 함께 발견된 화덕과 용광로, 구리와 황동으로 만든 금속 도구와 도자기들을 보니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주거지역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상한 점은 여러 방으로 나뉜 건물들의 천장 높이가 대부분 140cm라는 거였어요. 보통 천장은 사람 키보다 여유 있게 짓잖아요. 천장이 140cm면 거주자의 키는 1m 정도였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크훈이라는 마을에 소인족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혹시 이곳이 바로 현실판 소인국이 아닐까 추측됐습니다. 2005년에는 소인국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어요. 이 유적의 유물을 밀반출하려던 도굴꾼들이 이란 경찰에게 발각됐는데 도굴꾼들이 훔친 흙 유물 가운데 인간 형태를 한 미라가 있었거든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17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크기가 25cm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17세면 이미 다 큰 거 아닌가요? 25cm라니 정말 믿기 어려운 크기였죠. 이란의 인류학자 수잔 마르티네즈 박사는 이 미라가 마크훈이 소인족들의 후손이 분명하다며 약 40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07년 5월 멕시코 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메테페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농장을 하던 마라오 로페즈가 창고에서 들리는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쥐덫에 걸려 발버둥치고 있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생명체가 있었거든요. 어린 아기보다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진 이 생명체를 본 로페즈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집에 있는 쥐덫에 저런 게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무섭지 않겠어요? 놔주기도 찝찝하고 그냥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국 로페즈는 괴생명체를 익사시켰고 이후 연구가 진행됐는데 연구팀의 결론은 놀라웠으며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생물체도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보이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됐습니다. 다만 뇌에 후두엽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면서 머리와 팔은 사람 같기도 한 몸에 여러 생명체의 특징들이 혼재하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이 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은 UFO가 빈번하게 목격되는 곳이라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괴생명체를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외딴 도로변에서 불에 탄 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폭력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꼼짝 못하게 물에 익사시켰으니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당한 거 아니냐는 거죠. 1973년 루마니아 중부 아이우드 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이상한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길이 20cm, 폭 12.5cm, 두께 7cm의 이 물체는 한눈에 봐도 누군가 기계로 정밀하게 가공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오목하게 파인 부분이 매우 정교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의 한 연구소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 물체는 25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됐는데 문제는
이 물체의 주성분이 알루미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5만 년 전이면 구석기 시대인데 그 시절에 알루미늄을 가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알루미늄은 전기를 이용해서 합성으로 만들어지는 현대적 금속이에요. 고도의 재련 기술이나 에너지 기술이 없으면 추출해낼 수 없는 원소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지각에 매장된 원소인 알루미늄을 인류가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 게 1807년이고 실제로 재련해서 포크나 그릇 같은 물건으로 가공하기 시작한 건 1856년부터입니다. 인류 역사에 알루미늄이 등장한 게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물체가 25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니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구석기 시대에는 돌도 제대로 갈아서 쓰지 못했는데 무슨 알루미늄 재련을 했겠어요?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 존재가 드러나자 역사학자와 과학자들은 대혼란에 빠졌고 급기야 이 물체의 구성 물질은 지구 기술로는 만들 수 없으며 외계인의 흔적이 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했고 25만 년 전에 루마니아를 방문했다는 얘기죠. 논란 끝에 결국 이 알루미늄 물체는 기원불명이라는 표기와 함께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2016년 멕시코 게레로주 해변가에 떠밀려온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 생명체는 온몸이 흰색과 회색으로 덮여 있었고 몸 길이만 약 4m에 달했거든요. 이상한 점은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자 갑자기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육지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부패가 진행됐다는 건데 더 의문스러운 건 부패하면서도 사체 특유의 썩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사체가 부패하면 심한 악취가 나기 마련인데 이 괴생명체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래 사체라면 부패하면서 가스로 인해 터지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해안경비대는 이 괴생명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래 형체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진행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양학자들은 거대한 오징어나 고래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정체는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바다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신비로운 생명체가 심해에서 살다가 죽어서 떠내려왔을 수도 있겠죠. 2016년 8월 포르투갈의 한 사막지대에서 포착되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괴생명체가 있었습니다. 털로 뒤덮인 몸에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다리 그리고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걷는 모습이 정말 기괴했거든요. 포르투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추파카브라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털로 뒤덮인 몸과 두 발로 걷는다는 특징이 전설의 흡혈 괴물 추파카브라와 닮아있긴 했어요. 하지만 추파카브라는 아메리카 대륙의 괴물인데 포르투갈에서 나타날 리는 없고 게다가 추파카브라라면 그들의 소행으로 알려진 가축 흡혈 사건이 일어났을 법도 한데 해당 시기에는 단 한 차례의 흡혈 사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파카브라가 아닌 전혀 새로운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겠죠. 영국 하면 떠오르는 괴물이 있으시죠? 바로 네스호의 네시입니다. 1900년대 초반 네스호에서 관광하던 영국인 부부가 거대한 공룡 같은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120여 년 동안 수차례 목격되며 미스터리 괴수의 대명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유명한 네시와 흡사한 괴물이 영국 런던 도심 한복판 테즈강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템즈강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괴물이 목격됐다니 믿기 어렵죠. 2016년 4월 한 관광객이 템즈강에서 유람선을 타던 중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수면 위로 잠시 올라온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가 찍혀 있었어요. 이 영상을 촬영한 이는 생명체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며 템즈강의 넷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런던이 영국의 수도인데 그 중심을 흐르는 강에서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목격됐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겠죠. 템즈강에서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불과 한 달 전에도 한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타던 중 비슷한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런던 한복판 테즈강에 연이어 괴생명체가 등장하자 누리꾼들은 템즈강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템즈강에서 종종 고래가 발견되기도 하니 고래로 추측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래치고는 움직임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바다 괴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6개 머리를 지닌 스킬라, 소용돌이로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카리브디스,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낳은 수많은 바다 괴물들 말이에요. 혹시 이런 괴물들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 괴생명체를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2015년 10월
그리스 크레타 섬을 여행 온 스코틀랜드 관광객 하비 로스가 보트를 타고 휴식을 즐기던 중 우연히 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신비로운 형광 청빛에 감세 감동받아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거든요. 그런데 찍은 사진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에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할 법한 길쭉한 입을 가진 회색빛의 괴생명체가 물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피부는 돌고래 같은데 모양은 절대 돌고래가 아니고 얼굴은 하마 같으면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물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생김새였어요.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부리골에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고 하마와 악어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종 같다는 반응도 있었죠. 국제 크립토 동물학 박물관 소장도 해당 동물은 새로운 종의 증거일 수 있다며 정체를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의 생명체라고 추측했습니다. 바다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정말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바다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들의 모티브가 된 실제 생명체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괴생명체를 보고 신화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